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저는 얼마 전 도쿄에 있는 여러 상점에 방문했는데요. 그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수인이라면 이곳은 꼭 가보자 탑3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고고! 제가 갔을 때는 벚꽃이 만개하던 시기였어요. 벚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상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히구치 유미코라는 자수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어요. 유미코 작가는 텍스타일 디자인처럼 패턴화한 자수 작품을 많이 수놓아요. 선명한 색감과 단순한 듯 섬세한 표현들. 저도 자수하는 작가이지만 이런 디자인 능력이 부럽기도 하고 전시 내내 저로 하여금 수놓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유미코 작가의 책도 한국에 여러 번역되어 있으니 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 테이블에선 작가의 DIY 키트와 재료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가격대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이 DIY 키트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수용품을 판매하는 큰 곳이라면 웬만해선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전시를 진행하지 않지만 이 서점이 정말 예쁘고 책도 많아서 방문을 적극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미유키 팩토리라는 비즈집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미유키 비즈는 유명하죠. 다만 값도 비싸고 또 다양하게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도쿄에 가신다면 이곳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비즈도 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막대 비즈와 실크 비즈가 다양했습니다. 정교한 커팅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완제품도 구매 가능해요. 핀쿠션부터 팔찌까지 저도 눈이 돌아가느라 힘들었습니다. 미유키 비즈를 사용한 팔찌 정말 예쁘지 않나요? (2층으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즈와 실 그리고 DIY 키트를 판매해요. 영상에서 보시는 주얼리 비즈들도 DIY 키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귀여운 음식 모양의 키트들, 그리고 인물 모양의 비즈 브로치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중 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구매해 왔는데요. 과연 무엇을 골라왔을지 2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미유키 비즈 책자들도 많이 있어서요. 책을 보면서 편하게 골라서 주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점 투어를 마치고 저도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비즈통 전체를 들고 가면 그람을 재서 담아주세요. 마치 소꿉놀이 하는 재미있는 기분도 들었네요. 뭔가 핸드메이드 분야의 아기자기한 매력이랄까? 마지막은 신주쿠에 위치한 오카다야입니다. 이곳은 자수뿐 아니라 퀼트, 뜨개, 가죽 분야의 재료도 구매 가능해요.
공예인이라면 방문 적극 추천드립니다. 6층으로 이루어진 큰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옆에 한글로도 각 층이 표시되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자수인인 저는 바로 5층으로 갔어요. 실과 부자재 그리고 아기자기한 DIY 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키트를 직접 수놓은 샘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방문에서 보았던 히구치 유미코 작가의 키트도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한 층은 또 뜨개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요. 다양한 뜨개 실과 바늘들도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4층에서 오뚜쿠티르 자수 재료를 발견한 게 가장 큰 수확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감수했던 책도 있었고 다양한 비즈와 식킨들도 많아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었던 거를 가득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토호 비즈 홍보 영상도 보았는데요. 균일하게 비즈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영상에서 더욱 장인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공예인으로서 일본에 방문하면 늘 느껴요. 수공예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문화, 장인정신을 담아 자신의 디자인을 또는 재료를 만드는 작가와 기업들, 참 부러운 점이 많더라고요. 자수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수공예 분야가 빠르게 소비되는 요즘 시대에 저는 자수 작가로서 바른 길을 추구하고 있나 조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도쿄에서 주섬주섬 사서 본 귀여운 자수용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 귀엽고 아기자기하니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